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39분입니다. 미국발 관세 폭탄 등의 영향으로 국내외 증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좀 무풍지대로 여기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업종이 있더라고요. 그중 한 곳이 제약 바이오주인데요. 하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곧 의약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여서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제약사들은 대비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던데요. 자, 의약품 관세가 그 현실화될 경우에 이게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에 미칠 영향이 어떨지 살펴보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강하나 전 애널리스트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글로벌 증시가 출렁이고 있는데 일단 매도세 이어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은 어땠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최근 제약 바이오주 흐름 좀 네. 살펴볼까요? 네. 최근 제약바이오 섹터가 확실히 다른 섹터보다는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형주들도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직스는 실적도 어제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하면서 네. 오늘 주가는 조금 좋진 않지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나쁘지 않은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좀 큰 바이오텍 있잖아요. 대형 바이오텍이라고 할 수 있는 알테오젠, ABL 바이오, 네. 리가켄 바이오와 같은 그런 큰 바이오텍의 경우에는 최근에 다른 기업들 대비 훨씬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관세에서 그나마 제일 자유로운 게 제약 바이오 업종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가 다른 섹터 대비해서 관세 부과를 조금 점진적으로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관세를 제약 바이오 섹터에 크게 매기게 된다면 의약품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인상이 이뤄질 수가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트럼프가 밀고 있는 약간 인하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약간 인하를 하고 싶어 하는데 네, 그건 어렵지 않을까? 네, 네. 그렇죠. 관세를 매기게 됐을 때 약간 인상이 불가피할 텐데 네. 트럼프는 지금 약간 인하를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타협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관세를 크게 매길 수 없는 섹터가 이제 제약바이오가 아니냐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일반 소비자나 고령층이나 이제 만성질환자 등의 경우에는 좀 정치적으로 민감한 유권자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반발을 유발할 수 있는 게 이제 약간 인상입니다. 인상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트럼프도 제약바이오 섹터에 다른 섹터 대비 조금은 우호적인 성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가가 인상되면은 여론이 좋지 않을 걸 네, 생각하고 맞습니다. 민감한 지지층들의 어떤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거꾸로 약값을 인상시키지 않는 쪽으로의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그렇죠. 그래서 관세를 매기더라도 네, 좀 다른 적게? 섹터보다는 좀 우호적인 확률이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지금 당장은 그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어느 정도 좀 부담을 덜었다고 보고 있고 그래도 좀 준비는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확하게 왜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세를 미뤘을까 궁금했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취지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네, 다른 그런 이유는 없습니까? 네, 그런 취지도 있고요. 네. 사실 트럼프가 지금 가장 강력하게 이루고자 하는 건 서플라이 체인에서 네, 제약 바이오를 체인에서, 네. 공급 체인에서 미국을 중심에 두고 싶은 거예요. 제약 바이오 의약품 네. 세상에서. 네. 그런데 지금 중국과 인도가 대부분의 원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70-80% 정도가 중국과 인도에서 나오게 되어 네. 있는데 그런 걸 보고 트럼프가 당연히 기분이 좋진 않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급망에서 미국을 중심에 두고자 빅파마 네. 좀 대형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게 네. 미국 내 생산 시설을 설립하거나 네. 미국 내에 투자를 많이 해라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관세를 내가 점진적으로 올리거나 좀 유예시켜 줄 테니 미국에 좀 투자를 많이 해라가 트럼프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목표를 갖고 네. 있는데, 네. 그래서 탈중국의 흐름이 네. 아무래도 가장
궁극적인 목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의약품을 반도체와 함께 이제 전략 산업으로 규정을 하고 네. 품목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의약품도 그러면 무역 확장법 그 이제 상법에 있는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조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 근거로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도 네. 결국에는 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미국이 중심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공급망 재편 그리고 네. 자국 산업보호 의도가 담긴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건 생물보안법이 작년부터 좀 언급이 많이 됐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이제 중국을 조금 배제시키고 네. 이 공급망에서 미국을 좀 중심에 두고자 하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상법 제 232조가 무역 확장법이라고 이제 불리잖아요. 그 네. 핵심이 외국산 그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긴급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니까 어쨌든 제약바이오 제품이나 원료가 미국 국민보건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수입 제한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면서 조사를 하면서 약간 시장에 엄포를 주는 건가요? 그렇죠. 해외 네. 의존도를 좀 낮추겠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중국을 겨냥한 것도 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생물보안법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난해 미국 의회에서 그 연기가 됐었던 거죠. 입법 네. 연기가 됐었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지금 이제 의약품 관세가 처음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좀 낮게 된다 하더라도 의약품 관세가 매겨지고 생물보안법이 함께 추진이 된다라면은 이게 중국에게는 그럼 큰 타격이 될까요? 네, 이미 중국 기업들 중에서 많은 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매각하기도 했고요. 중국 기업과 거래를 하던 빅파마들 중에서 네. 한국 기업과의 거래를 좀 확장시킨 빅파마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예, 예. 다만 이 생물보안법이라는 게 총 4개의 법안으로 이루어져 있고 네. 작년에 연기된 건 그 법안 중 한 개입니다. 하나. 그래서 네. 나머지 3개의 법안은 지금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생물보안법은 항상 지금 살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이게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을 설립하라는 것도 여전히 좀 어느 정도 주장을 하고 있는 데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물보안법이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은요. 생물보안법은 이제 네. 바이오 보안법이라고 해서 네. 미국이 미국 내 유전자나 그런 생명 데이터를 네. 좀 지키고자 하는 데에서 나온 법안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생물보안법을 통해 중국 기업 중에서 우시바이오와 같이 대형 네, 중국 맞아요. 기업들을 네. 금지하는 그 네. 기업들과의 그걸 제재하는 내용을 네. 핵심 뼈대로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기업 한 7곳이 이제 거기에 명명이 되어 있어서 그 기업들과의 거래를 금지한다라고 적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생물보안법이 추진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그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중국 기업과 거래를 하던 네. 미국 기업들이 워낙 많잖아요. 뭐 기술 이전 계약뿐만 아니라 생산 수주를 맡겼던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압박을 받게 되면 중국 기업에 수주를 줬었던 기업들이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 뭐 미국과 친한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에 맡길 확률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반산수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판단은 하시나요? 실제로 그렇게 판단은 하지만 네. 좀 아쉬운 부분은 예. 중국을 대체할 가장 좋은 나라는 이제 인도기 때문에 네. 중국의 반사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인도이고 네. 그 다음이 이제 우리나라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해서 조사한 후에 품목 관세율이 이제 나온다 하더라도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뭐 또 우리나라 상호 관세율은 25%보다 높게 나올 확률은 지금은 낮게 보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게 그 관세가 나오게 되면 없는 것보단 못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몇 퍼센트 관세율이냐에 따라 좀 각기 영향은 다르겠습니다만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일단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의약품 개발 기업들 있잖아요. 삼성바이오직스나 네. 뭐 셀트리온과 같이 바이오시밀러 개발 기업들 네네. 혹은 지금 해외 쪽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당연히 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관세가 부과가 되면 미국 내 이제 바이오약품 가격들도 당연히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는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도 해외 생산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 해외 생산국이라는 게 무슨 미국 기준 이제 네. 한국도 네네. 해외이기 때문에 네. 세금이 불가피하다라는 점에서 당연히 큰 타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네.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면 어차피 모두가 타격을 입는다면 네. 한국이 미국과 우호적이고 미국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의 경우 기술 이전 계약은 세금을 매기지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의약품이 아닌 네. 바이오텍의 경우에는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당장 그 글로벌 제약사들은 이제 관세가 많이 부과될 걸 대비해서 이제 비상 모드에 좀 들어간 것 네. 같고 실제로 많은 대응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좀 살펴본다면은요. 일단 유럽 기업들, 뭐 노바티스와 같은 기업들도 네. 총 32조 원 정도 미국에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로슈도 71조 원 네. 정도로 투자를 한다고 다 발표를 스위스 했습니다. 제약업체들이죠. 네. 네. 이런 유럽 기업들은 이제 미국에 일자리 창출도 해주고 미국 내 생산 시설 그리고 투자를 하겠다는 걸 발표를 하면서 약간의 네. 로비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원래는 될 것 그렇게 같고요. 미리 발표를 잘 안 한다고 네, 일부러 한 맞습니다. 거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트럼프 맞습니다. 행정부에 보여주기 위한 맞습니다. 거겠죠. 네. 최근에 이런 빅파마들이 다 이제 몇십조 원씩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 만큼 네. 어느 정도의 로비가 계속 된다면 음. 그래도 조금은 나은 미래가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해외에 딱히 생산 공장을 갖고 있거나 이러진 않죠. 우리나라 그 제약기업.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 SK 팜테코와 네. 같은 기업들은 미국에서 생산 공장들을 샀었기 때문에 네. 미국 내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요. 롯데바이오로직스도 뭐 상장사는 아니지만 이제 미국 내 생산 시설을 이미 네. 샀기 때문에 네. 다들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하지만 있습니다. 그게 미국이 원하는 만큼 수준일지 네. 그렇고 또 다른 기업들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 하고 있다라면 혹시라도 좀 불안한 마음도 있고요. 네. 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산 기준을 미국에다 만드는 게 좋은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좀 미국이 워낙 일자리들도 비싸고 그러니까 사람 인건비, 네. 임금이 너무 높고요. 미국 내 생산 시설을 짓기 위해서 들어갈 비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네. 그게 관세를 이겨낼 정도냐라고 했을 때 아직은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산했을 때에 조금이라도 이득이 있다면 삼성바이오틱스와 같은 기업들은 미국에 생산 기지를 설립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네. 지금 장기적으로 그만한 돈이 있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원래 4월에는 바이오 기업들이 그 주목할 만한 인상 결과를 많이 발표하는 시즌이라고 하던데 올해는 이제 트럼프 관세 이슈가 다 쓸고 간 것 같아서 그래도 당장 내일인가요? 그 시카고에서 세계 최대 암 학회가 열린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이슈를 좀 주목해 보면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일단 4월 학회의 경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초기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는 학회이기 때문에 엄청 서프라이징하거나 유의미한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네. 참여를 하는 기업으로는 이제 에이벨 바이오, 네. 파루사이 바이오, 뭐 보로노이, 셀트리온, 뭐 한미약품과 같은 큰 기업들도 다 참여를 하는데요. 네. 여기서 좀 유의미하게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기업은 이제 에이벨 바이오와 네. 보로노이 정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보로노이는 이번에 회사 최초로 자체 개발 중인 VRN11의 임상 1상 초기 데이터를 발표하고 그걸 기반으로 또 AI 기반 후보물질 발굴 플랫폼 경쟁력 입증도 하게 되고요. 네. ABL 바이오의 경우에는 유한양행과 함께 이중항체 항암제인 ABL104의 비임상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네. 나머지 기업들도 다 초기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기 때문에 네. 그냥 이런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구나 정도로 정도. 봐주시는 게 가장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과에 관심 없는 분들은 좀 복잡하다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연구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연구학 쪽 하지만 인류학 쪽은 꼭 필요한 분야 아닙니까? 투자 맞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좀 변동성도 심하고 네.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야라서 접근하기 어렵거든요. 어떻게 그 제약 바이오 그 투자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네. 글로벌 제약사가 한 번이라도 계약을 한 이력이 있는 기업의 아하, 경우에는 네. 어느 정도 이제 레퍼런스가 쌓였잖아요. 네.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급락을 했을 때가 저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급락했을 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외에 또 어떤 거요? 혹은 이제 자금 조달 이슈가 없는 기업들, 현재 아. 현금 보유량이 충분한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네. 주가 변동폭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하나 전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